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혹시 다 큰 어른이 펑펑 울거나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많이 보시죠? 이런 상황 만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정말 한심하네. 꼭 애 같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요, 이게 꼭 남의 일이라고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른들 안에는 아이가 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헨리 블랙쇼 작가의 어른들 안에는 아이가 산대, 이 그림책을 보면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책은 어린이 책을 출간하고 있는 헨리 블랙쇼라는 호주 작가의 책인데요. 심리학 용어를 아주 잘 이해하신 그런 분인 듯해요. 누가 그랬나요? 어른들은 다 큰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참 완벽한 척, 이렇게 척척척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어른들도 아이처럼 떼쓰고 싶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싶고 가끔은 아무 데서나 엉엉 울어버리고 싶은 적 많거든요. 이렇게 몸은 어른인데 가끔씩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아이의 모습과 감정들, 특히 어른들이 마음속 깊이 숨기고 있는 감정을 내면의 아이를 통해 정말 유쾌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앞에서 이 작가님이 심리학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면 아이라는 용어가 그 예입니다. 책을 보면 어른 옆에 그 어른이 아이였을 때의 모습을 함께 그려 넣었는데요. 신체적으로 크고 작음이나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감정의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어릴 적 자라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성숙하지 못한 감정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또 부모가 되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스스로를 괴롭히곤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마음속 감정을 내면 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겪는 감정들이 내면의 아이로 남아서 심리 상태를 결정하고 나아가 성격을 만든다는 거죠. 단언컨대 내면 아이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는데요. 내면 아이의 감정이 얼마만큼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또 얼마나 닫혀 있는지, 혹은 마음이 상했고 아팠지만 조금씩 치유해가며 성장시켰는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만약 어른이 됐는데 마음속에 있는 내면 아이로 인해 감정이 닫혀 있다면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유독 여성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상담을 요청한 30대 회사원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속에 있는 그 여자에 대한 적개심이 왜인지 모르게 자리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하다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어요. 상담하면서 어릴 적 자신을 할머니 집에 떼어놓고 떠난 엄마에 대한 분노, 이 분노가 여러 가지 면에 덧입혀졌다는 것과 나도 모르게 버려진 6살의 상황을 자꾸 혼돈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상담을 통해 알게 됐죠. 이처럼 내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생 드라마,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꼽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어필되는 그런 작가가 있죠. 노희경 작가. 그중에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작품, 저도 되게 유심히 봤고 또 하나의 저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주인공 모두 내면 아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캐릭터인데요. 특히 여주인공 혜수, 이 혜수의 어린 시절 우연히 엄마의 외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의 그 충격과 상처, 아픈 경험이 불러온 좌절은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 있는 성인 여성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주인공은 성인이 되어도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갑니다. 연애, 결혼, 나아가 관계 맺음이 단절된 상태가 되는 거죠. 남자 주인공 장재열 역시 마찬가지고요. 심리학자 융은 이런 말을 해요. 자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 내면에 살지 못한 삶이다. 부모가 미해결된 감정으로 아이를 양육했을 때 그만큼 아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살면서 해결했어야 했지만 미처 해결하지 못해 남겨준 이 좌절과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를 이어서 자식에게까지 그 감정을 전수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건 사회생활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또 다른 드라마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 스카이캐슬. 정말 유명했죠. 거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정혜리 배우가 분한 역할, 남들 눈을 의식해서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손녀까지 대를 이어 의사로 만들려고 강요하다가 결국 손녀가 정신적 이상을 보이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또한 부모의 미해결된 감정, 이것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수되는 사례입니다. 괜찮아 사랑이야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은 유명한 작가이지만 어릴 적 아버지의 학대로 심한 내상을 입고 아버지의 학대가 일어날 때마다 도망쳐서 화장실에서 늘 숨어 잠을 잤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잠을 늘 화장실에서 자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끼는 남학생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학생이 바로 본인이 만들어낸 환시 속의 인물이고 너무나 벗어버리고 싶었던 자신의 내면 아이였다는 걸 알게 되죠.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고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은 마지막에 학대받고 도망칠 때마다 맨발이었던 발,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그 강우의 발을 보고는 이것이 환시임이 깨닫고 그 아이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예쁜 운동화를 신겨줍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눈을 보며 대화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내면 아이를 마주하고 직면한다는 상황입니다. 내면 아이를 피해서 도망치거나 미화하거나 혹은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진짜 나를 마주하는 거죠. 남자 주인공이 난 그때 어렸고 그 일은 지나갔고 지금 나는 참 괜찮은 어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자 남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나와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작가님. 그래도 문득 내가 보고 싶으면 거울을 보세요. 작가님은 나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만나게 되면 온전한 자기로서 귀함을 알게 되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없애야 한다기보다는 화해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내면 아이를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 이 책에도 그런 당부가 나오는데요. 약속해 줄래? 네 안의 아이를 언제나 아껴주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겠다고. 저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으면서 자신을 꼭 안아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 안의 아이가 내게 하는 소리를 자꾸 외면하고 아닌 척, 어른인 척, 괜찮은 척 했겠지만 그건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건 내 안의 아이를 언제나 아껴주고 바라봐주는 그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인, 회사 동료, 또 연인 관계에 있는 어떤 상대방, 이들로부터 너 술 마시거나 갈등 상황이 심해질 때 행동이 너 이상하다, 이런 피드백을 듣는다든가 말이 과격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는 분들, 그런 분들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